우리나라에는 매년 여름이면 수많은 가구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숫자가 발표됩니다. 바로 다음해 정부 복지 지원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인데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의료비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될지 등 우리 삶에 직결된 많은 것들이 이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야말로 복지제도의 문턱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마침 다가오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오늘 그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가끔 그냥 중위소득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계청 자료 등에서 보는 중위소득은요, 아주 간단히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쭉 세웠을 때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것을 통해 이 값이 계산되죠. 반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준 중위소득은 이렇게 계산된 중위소득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예를 들어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세금은 잘 거치고 있는지 같은 여러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정하여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통계상 중위소득 금액과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정부는 바로 이 기준 중위소득을 이용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입주 자격 등등 무려 70가지가 넘는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는 방식에 과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가계 동향조사라는 다른 통계 자료를 활용했었는데 이게 현실의 소득 변화를 제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도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당장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생계급여 액수 자체도 너무 적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현실소득을 더 잘 반영한다고 평가받는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값을 활용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바꾸니 기준 자체는 훨씬 현실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산한 중위소득 금액과 기존 방식에 따라 정해져 왔던 기준 중위소득 금액 사이에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정부가 2020년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 2028년 기준으로 기존 방식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52만 원이었는데 새로운 방식인 가금복 중위소득으로 계산해보니 약 5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56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큰 폭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올려버리면 앞서 말씀드린 70개가 넘는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0년에 일종의 완충 계획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중위소득과 기존 기준 중위소득 간의 벌어진 격차를 한 번에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6년이라는 기간, 즉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해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좁혀나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기본적인 소득 증가율에 더해 이 격차를 6년 동안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가율을 더해서 반영하기로 복잡한 계산식까지 만들었습니다. 또한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 형태보다 소득 대비 생활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6년까지 생계급여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더 높여주기로 약속했었죠.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2025년에 발표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바로 그 6년간의 격차 해소 마지막 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그동안 미뤄왔던 격차 해소분이 반영되면서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를 2027년 적용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고 복지부 장관도 꼭 필요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검토를 위원들께 당부드린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내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의 6개년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지 혹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안타깝게도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약속했던 격차 해소가 과연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가계금융복지조사상의 현실소득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정부가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그 증가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오히려 둘 사이의 격차가 좁아지기는커녕 일부 가구 유형에서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개선 방식을 여러 이유, 예를 들어 세수 부족이나 낮은 경제 성장률 등을 이유로 100% 적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기준 중인 소득이 현실 소득과 생활 물가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받는 생계급여 등이 실제 생활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무섭게 오르는 시대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석 달 정도 후면 아마도 7월 말경에는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이 얼마로 결정될지 공식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부디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그리고 복지부 장관이 당부했던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어려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계획, 바로 2027년까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의 35%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기준 중위 소득 자체의 인상폭과 더불어 생계급여 액수도 지금보다 상당히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기대감이 부디 실망감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그 배경과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왜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현재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약 석 달 뒤 발표될 내년도 기준 중위 소득의 결과일 텐데요. 부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현실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